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터디 그 행정사 2차 행정사 실무법이고요. D-22일 D-22일 투투입니다. 투투. 정말 태풍 또 지나가고 또 태풍이 오죠. 코로나는 다행히 어제 9월 3일자 195명 2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안에 그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유지될지 말지가 또 정해진다고 하는데 부디 확진자 수가 오늘 100명 초반, 그리고 주말에 두 자릿수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네. 아무튼 문제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은 위치 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 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치 정보 사업 허가 신청서에 관련서를 첨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 신청을 하였다. 방통위는 갑의 위치 정보 사업 관련 계획의 타당성 및 설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한 후에 허가 기준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허가 신청 거부에 대한 갑의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행정심판위의 재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방통위가 다시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재거부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그래서 기속력의 내용과 효력 범위,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 정도 검토하면 되겠네요. 목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부터 보면요. 그래서 문제의 소재.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야? 지금 거부 처분에 대해서, 그죠? 거부 처분이 내려졌죠? 그래서 허가 신청 거부에 대해서 갑의 취소 심판을 인용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했죠.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대한 취소 재결의 갑의 취소 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방통위가 다시 허가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이 허가 거부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기속력에 위반된다면요, 처분의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 검토하면 되고요. 목차를 보면 재거부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나 안 반하나. 일단 기속력에 대해서 적성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아는 거. 기속력이란 뭐다, 그죠? 인용 재결 시, 그죠? 인용 재결 시에 그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이죠. 다시 인용 재결 시에 피청구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내용이 뭐가 있죠? 내용에는요, 일단 반복 금지가 있죠. 반복 금지 의무,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의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반복 금지 의무죠. 반복 금지 의무라는 것은 반복 금지 의무에 대해서 적으면요, 일단 인용 재결이 있게 되면요, 인용 재결이 내려지면 관계 행정청은요, 그 재결을 준수해야 되죠.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소극적으로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입니다.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재결의 취지에 따라, 우선 이거는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그러니까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죠?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그죠? 이때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면 되죠. 기체처분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요 지체 없이 다시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둘째, 시정명령, 그 다음에 직접 처분의 경우. 그러니까 행정청이 시정명령과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 위원회는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죠? 시정을 명하고요. 일단 시정 명령을 했어. 근데 그 기간 내에 이행을 또 안 해. 경우 어떻게 돼요? 당해 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 위반의 경우, 절차 위법의 경우 해볼게요. 일단 신청에 따른 처분이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된 경우, 즉 신청에 따른 처분의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의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된 경우요. 재결의 그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음 또 재처분 의무에서 문제되는 것이 거부처분, 취소심판에 대한 재처분, 재처분입니다. 자,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요.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거부처분 취소심판에 대해서 이게 거부처분 심판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때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면 됩니다. 다음 결과제거 의무에 따르죠. 결과제거. 자, 결과제거 의무입니다. 그래서 관계행정청은요 어떻게 돼요? 관계행정청은 처분의 취소 확인의 재결이 있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 의무가 있죠. 그래서 재처분 의무 기속력, 그 다음에 내용, 사안의 적용 볼까요? 기속력, 내용이 있고요. 이게 2번, 그죠?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 사안의 경우 어떻게 돼요?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갑의 허가를 다시 거부하였죠. 때문에 다시 거부하는 것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지, 즉 재처분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죠. 재처분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 두 번째 기속력의 효력 범위. 일단 주관적 범위입니다. 주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피청구인의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치고요. 객관적 범위.
이건요, 기속력은요,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요.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해서 미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 예, 이거는 기속력은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 사유에만 미치고요.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처분 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처분 사유를 들어서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죠? 처분 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처분 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다만 의무 이행 재결의 경우는 재결 시가 기준이 됩니다. 어쨌든 시간적 범위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처분 사유에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요, 지금 허가 처분의 재결 후 그 허가 거부 처분과 그죠? 재결 후에 허가 거부 처분의 주체는요, 방통위이기 때문에 그 주관적 범위는 문제되지 않고요. 객관적 범위에 있어서 그 1차 허가 거부 처분과 재거부 처분이 그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면요, 그죠? 기본적 동일성, 이게 기본적 동일성, 그죠? 객관적 범위에서 1차적 허가 거부과 그 다음에 재거부 처분이죠. 재거부 처분이 기본적 그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재거부 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되겠죠. 그죠? 그 다음 시간적 범위는요, 일단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재거부 처분이 1차 허가 거부 처분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하였다면요, 재거부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겠지만요, 가령 1차 허가 거부 처분 시에 존재하던 사정으로 재거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때 재거부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겠죠. 물론 그 재거부 처분이 1차 허가 거부 처분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했다면은 기속력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목차 기속력의 효과입니다. 기속력 위반의 효과. 네, 기속력 위반의 효과는요, 자, 첫째, 뭘 검토해야 되죠? 위법성은 정도는 그죠? 중대 명백설 따르면 되겠죠? 그리고 위반의 효과입니다. 기속력 위반의 효과. 자,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요,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요, 위법한 행위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효자가 판례입니다. 다시,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요, 위법한 행위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는 것이 다효자가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요, 취소 재결이 있음에도 취소의 재결이 있음에도요,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하자의 정도가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판례도요, 때문에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거부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무효로 봐야겠죠. 당연히 무효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판례의 입장 한번 살펴보면요, 어떠한 행정처분에 좀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요,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거부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면 당연 무효입니다. 무효다. 예. 됐죠? 예. 예. 그래서 요 목차는 또 간단한데, 이 객관적 범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기속력 효력 범위에 있어서 객관적 범위에서 그렇죠? 기속력의 내용에 있어서 재처분 의무, 내용에 있어서 재처분 의무, 그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재처분 의무가 사안에서 문제가 됐고, 방통위가 갑의 허가를 다시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거부하는 것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지, 그렇죠? 재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재처분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효력 범위에서도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범위, 그 다음에 사안에서 객관적 범위에 있어서 1차적 그 허가 거부 처분과, 그죠? 재거부 처분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면 재거부 처분은 기속력의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도 1차 허가 거부 처분 시에 존재하던, 그죠?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존재하였던 처분 사유에 미치기 때문에 1차 허가 거부 처분 시에 존재하는 사정으로 재거부 처분이 내려진 경우 마찬가지로 재거부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당연 무효가 된다. 그래서 취소 판결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한 행위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무효다. 이것도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방통위 재거부 처분은 재결 기속력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 봤고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사례 하나 푸는데. 그리고요, 2번. 노홍철 사건 아닌가 이거? 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다 외판업을 하는 갑은 음주 후 다른 사람의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상에 10m 정도 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순찰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있는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네? 근데 갑은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이건 비례성의 원칙을 검토해야겠죠? 문제점.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는요, 가족의 생계를 위협한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그래서 비례 원칙에 대해 의의를 적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적어야겠죠. 비례 원칙의 내용은 첫째, 적합성의 원칙, 둘째, 필요성, 셋째, 적필상이죠. 상당성의 원칙. 사안은 상당성의 원칙이 되겠죠. 그죠? 문제됩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 일단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비례의 원칙의 의의는요, 이런 말 지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비례의 원칙.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비례의 원칙이란 건요, 모와 모 사이에 비례가 있었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행정 목적과 모 사이에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 그죠?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공익과의 이익 형량이 문제입니다. 이익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몇 조죠? 헌법 제 37조 2항이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합성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그 행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적절성, 적합성. 근데 사안에서 자 보십시오. 사안에서요. 음주운전 단속이죠.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을 대한 그 면허 취소, 면허 취소 처분이죠.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위험 방지 목적에, 그죠? 음주운전을 위한 위험 방지 목적을 이게 목적에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되겠죠. 음주운전하면 당연히 면허 취소 처분이 적합한 수단이죠. 적합성 원칙은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성의 원칙은 뭐냐? 자, 필요성의 원칙은요, 마찬가지로 설정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죠? 행정 조치는 뭐 해야 된다? 행정 조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가장 적은 수단을 택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가장 적은 침해를 주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사안에서 자, 음주운전을 위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제재적 처분이죠. 제재적 처분의 수단은요, 기본적으로 면허 취소가 있고 또 면허 정지가 있고 등등. 그래서 그 위반 행위에 그 법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죠. 법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성의 원칙에 반한다, 안 반한다 라고 할 수 없겠죠. 네,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상당성의 원칙이에요. 상당성 원칙이라는 거는 그 최소로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에도요, 상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성의 원칙이 설령 지켜져도요, 행정 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그 이익이요, 뭐보다 커야 된다? 상대방의 권익, 그 침해, 권익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사안에서요, 사안에서 갑이 주차하는 다른 차량에, 그러니까 갑이 운전을 한 이유가 다른 사람의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미 주차된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부득이, 그죠? 이 사건에 음주운전을 하게 됐죠. 그 운전 거리도 10m예요. 부득이하게 운전을 했고요. 길을 터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주차를 원활하게 위해서. 좋잖아? 도로 그 소통의 원활. 그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핵심 뭐예요? 가족의 생계. 세기를 박아야지. 책임. 으아, 이때를 감안해야지. 그죠? 그래서 갑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서, 그죠? 그 공익에 비해서, 그로 인해서 갑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고죠. 그래서 상당성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면은 상당성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문제 사안의 해결입니다. 갑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서 그로 인해서 갑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서 상당성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비례성 원칙 내용에 대해서 적필상 정확하게 기술하면 굿인 거죠. 네. 다음. 자, 행정사 실무법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문제 1번 같은 게 뭐죠? 청구인 적격의 문제가 되고요. 문제 2번 같은 게 뭐죠?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의 적법 여부죠. 그래서 청구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그래서 수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90일, 그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러한 청구 기간을 지켰느냐. 요거 검토하라 이거죠. 사안에서. 사안을 읽어보면요. 갑은 A씨, B동의 동장에게 A씨, B동 96번지 10, 그죠? 640제곱미터, 대지가 640제곱미터 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에 덧붙여서 차고 40제곱미터를 중축한 내용을 건축물 증축 신고서 제출. B동의 동장은 중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겠죠. 그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서 수락했어요. 3월 15일에 갑이 공사에 착공했고 위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던 을은요, B동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인 A씨의 시장에게 야, 갑이 이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 외에 착오를 준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B동의 동장이 갑의 중축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월 15일 위 건물 중축신고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청구할 적격인 심판을 제기할 청구인의 적격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을 같은 경우는요, 수리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축물 중축신고 수리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갑인데 을은, 그죠? 그냥 이 토지를 이용해 통행하고 있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을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 인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 문제 1번부터 보면요. 그 청구인 적격이 문제가 되죠. 자, 청구인 적격은 개념이 뭐죠? 청구인 적격이란 써야겠죠? 뭐라고 쓰실 거죠? 뭐라고 써야 되나? 청구인 적격이란 점점점. 자, 행정심판이 청구인이 되어, 그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이 돼서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 그게 적격, 법적 자격이죠. 그래서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은 부적법 각하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해야겠죠. 여기에서 법률은 뭡니까? 근거법과 관련법까지 포함한 의미죠. 그리고요, 의미는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요, 썰이 있죠. 뭐 권리구제설이 있고,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있고,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 있고, 적법성 보장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떻게 해야 돼? 문자 그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해야 되죠. 따라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요. 이와 이제 공익보호의 결과로 인해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사안의 해결입니다. 사안의 해결. 일반적으로요, 그 도로는요, 그 공중이 직접 뭐 통행에 제공하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공중의 통행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일반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용 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된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시민 생활에 있어서 도로만 이용하는 사람은요, 그 용도 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공용재산이라 하더라도요, 당의 공용재산의 성질상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부여하고 있어서 을에게 토지 통행의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을의 이익은 법률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 용도 폐지 처분에 관해서 을에게 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적거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 2번 볼게요. 그 청구 기간은요. 자, 문제 소재죠. 을은 건물을 중추신고 수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나요? 네. 일단 10월 15일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그죠? 18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에 수리 처분이 있었죠. 그때부터 180일이면은 그죠?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10월 15일이면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어. 그때 이 청구 기간 원칙은 어떻게 봐야 돼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죠. 그죠? 근데 전자는 불변기간이고요. 후자는 불변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기간이 어느 기간이라도 먼저 도과하면요.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겠죠. 예외가 있습니다. 90일에 대한 예외는요. 자,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주. 그죠? 근데 국외에 있었다. 그럼 30일 이내에 심판 청구 제기하면 되고요. 180일에 대한 예외는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요. 심판 청구 제기 가능합니다. 지금 사안을 봤을 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리고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근데 을은 처분의 제3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지의 상대방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 수는 없죠. 또 을의 행정심판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180일의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180일의 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을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적법한 행정심판 기간에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 해야 되고 이 결론 낼 때 살짝 저도 헷갈리는 게 일반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그 공용재산에 대해서 그죠? 그냥 이용하는 자인데 근데 을 같은 경우는 그 공용재산의 성질상 어떤 특정 개인 생활의 개별성이 강하고 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여기서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을 같은 경우도 사안에서 그죠? 그래서 토요일에 이거 시험에서 일 같은 경우도 그 공용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당의 공용재산의 성질상 어떤 특정 개인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부여하고 있다. 을에게도 그렇게 자신에게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익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을에게 토지통행의 이익을 가지게 하는 법률적 관점으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예, 그래서 을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된다. 법률상 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을 자신에게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그 이익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을의 그 도로 용도 폐지 처분에 관해서 을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그죠?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 당연히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 요게 조금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없는 좀 급박한 시험 장소에서 을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인정되나?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일반적 시민 생활이 아니라 을에게는 당의 공용재산의 그 성질상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 요 말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에게도 을에게 토지통행의 그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을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세트 여기까지 보고요. 3문제밖에 안 풀었지만 일단 1세트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